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AI 뉴스 모아이의 아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클로이를 모시고 짜잔. 얀루쿤이 얘기한 일반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많이 하죠. 이제 일반 인공지능은 우리가 흔히 SF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사람처럼 사고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을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람처럼 대하면서 이제 일을 좀 더 제네럴한 형태로 줄 수 있을 거고, 이제 온갖 분야의 일을 사람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면 아마 이 일반 인공지능들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음. 근데 반대로 일반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보통 인공지능들은 혹은 특수 인공지능들은 특정한 업무들을 잘하도록 학습이 된 것들이고, 음. 지금의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죠. 뭐 테슬라 안에 들어간 인공지능도 그렇죠. 자율주행을 잘하도록 학습이 돼 있고 지금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얘가 자율주행을 점점점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식이 생겨서 사람처럼 말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길은 아닌 거죠. 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얄루쿤 씨는 누구신가요? 얀루쿤 아저씨는 AI 분야에 이제 유명하신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프리 힌턴과 얀루쿤, 그리고 요시아 벤지오, 음. 그리고 모아이에서 아주 익숙하신 앤드류 응까지 이렇게 네 분을 보통 4대 천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얀루쿤은 프랑스계의 딥러닝 연구자신데 딥러닝 외기를 40년을 파신 분이에요. 40년을 파시다가 40년. 네, 2018년에 제프리 힌턴 아저씨랑 딥러닝 음. 연구로 음. 튜링 어워드를 공동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메타,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AI 리더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분이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셨다고 해요. 이제 어떤 음. 얘기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에 도전하고 있는 빅3가 있어요. 구글의 딥마인드,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역시 구글에 소속되어 있는 구글 브레인,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도 딥마인드는 강화학습파. 강화학습이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한테 뭔가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걸 당근과 채찍을 주는 강화학습을 다양하게 많이 시켜서 능력치를 올리다 보면 언젠가 얘가 단맛 쓴맛 다 보다 보면 사람처럼 일반 인공지능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딥마인드의 강화학습파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LMM파가 있어요. LMM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 파가 있어요. 거기에는 GPT-3하고 DAL-E로 유명한 오픈 AI가 있고, 구글 브레인도 요새 큰 언어 모델들에 많이 음. 투자를 하고 있죠. 일단 거대하게 만드는 게 그쵸. 일반 인공지능으로 해야 하는 길이다라고 맞아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큰을 늘리고 최대한 크게 만들자. 크게 만든 뉴럴넷 중에 제일 성과가 지금 좋은 게 언어 모델 계열. 그래서 이제 LM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리 같은 계열의 생성 모델들도 다 포함되기는 해요. 아주 큰 뉴럴넷에 많은 데이터를 밀어 넣어서 이건 특정 분야를 잘하게 만든 생성 모델이지만 계속 밀어 넣다 보니까 인접 분야들도 점점 더 잘하기 시작하는데, 이 분야 잘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분야도 좀 더 잘하는데, 계속 밀어 넣다 보면 언젠가 사람처럼 의식 비스무리한 그 무언가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게 LMM파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얀루쿤 아저씨가 그 내용을 쭉 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죠. 이대로라면 양쪽 다 길이 아니다. 이 두 길로는 아무리 크게 아무리 많이 투자해봐야 AGI는 달성될 수 없다. 음. 그러니까 시간 낭비 괜히 하는 거 난 바라지 않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또 이분이 네, 공을 쏘아 올리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이분이 공개하신 게 완전한 연구 성과가 아니어서 보통 이런 의견을 내는 걸 이 업계에서 극도로 꺼려해요.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실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내 생각엔 이렇다 하는 건데 완성되지 않은 연구를 내버리셨어. 사실 워낙 대가시기도 하고 더 올라갈 데가 없으신 분인데 약간 감수를 하고 의견 표출하신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그쵸. 시간 낭비하지 말고라는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의 워딩이잖아요. 후손들이 연구를 하는데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완성된 연구는 아니지만 내 제안을 좀 들어봐 라고 주셨죠. 그래서 제시한 모델을 거의 논문이에요. 이게 연구 결과가 아니라 연구 제안에 가까운데도 60장짜리, 레퍼런스를 빼도 거의 50장짜리 논문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얀루쿤이 AGI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형태여야 될 거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각각을 학습시켜야 될지 좋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약 만들게 된다면 결국 이런 형태의 모델을 따를 것이니까 여기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쵸. 라고 제안을 주신 거죠. 원래 얀루쿤하고 그 연구팀이 그 전까지 해오던 일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안에서 연구를 하시면서 다른 데서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 만들고, 뭐 아니면 강학습에서 알파고 뮤제로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중에, 얀루쿤의 연구팀은 비디오 인풋을 잔뜩 줘놓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봐서 다음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모델들을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이게 세상에 대한 상식,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에 대한 러프한 월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힌 거죠. 이제 이 시도는 잘 되지 않았지만 어쨌건 얀루쿤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AGI로 가는 길은 큰 틀에서 이런 종류의 모델을 따를 것이다. 어떤 건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 지구가 세상이에요. 이제 AI가 인식할, 펄셉할 세상이고, 여기서 나온 정보가 퍼셉션 모델에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상태를 추론한 다음에 이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눠서 가는데 월드 모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인지를 분석하는 그 무언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물리 상식들도 들어가고, 이 펜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질지 위로 날아갈지 가만히 있을지 세상에 대한 상식이 포함되어 있는 게 월드 모델이고, 그리고 그 퍼셉션에서 나온 것들이 액터,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액터로도 들어가고, 다시 코스트 모듈로도 가서 사람으로 치면 슬플 일, 힘들 일을 피하잖아요. 보상체계라고 볼 수 있죠, 큰 틀에서. 약간 이런 거네요. 그럼 제가 이 음료를 이렇게 아, 하면 방금 그렇게 짜증을 낸 게 그쵸. 커스트의 역할. 음, 짜증을 내면서 뒤로 피한다. 액터랑 그 그쵸. 커스트 모델이 같이 동작을 한 거죠. 네, 저도 모르게 액터가 동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가면서, 또 월드 모델에는 쇼텀 메모리,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쇼텀 메모리라고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이 컨피규레이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모든 모델들을 어떤 걸 동작시키고 어디로 데이터를 흘려보낼지를 결정하는 게 컨피규레이터. 즉 어떤 일이 일어난 걸 퍼셉션에서 받아서 월드 모델로 돌아갈 때, 아 이게 바로 액터 태워서 액션으로 나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월드 모델 한번 거치고 쇼텀 메모리까지 봐서 코스트까지 보고 고민을 한 다음에 행동들과 월드 모델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한 다음에 액션을 결정할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컨피규레이터로, 이게 필요하다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르쿤이 얘기하신 거는 동물의 뇌는 결국 세상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세상에 대한 모델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월드 모델, 세계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유아기에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세상에 대한 모델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는 거고,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 동물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러프하게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일반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얀누쿤이 제시한 모델을 도표로 그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드 1, 모드 2가 있어요. 이게 모드 1에 대한 도표고, 이게 모드 2에 대한 도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연구 제안에서 얀누쿤이 해설하기를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 시스템 2하고 모드 1, 모드 2가 각각 매치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상 받으신 행동경제학자인데, 그분의 저서에서 이제 제창한 시스템 1, 시스템 2는 어떤 거냐면, 시스템 1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 자연스럽게 생각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좀 더 즉흥적이고 좀 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 2는 한마디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움직이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조금 깊게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시스템 2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서에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상호 협동을 해서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쓰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애들만 막 쓰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생각 모드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인데, 이거랑 비슷한 모델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 1, 즉흥적인 모델. 보시면 월드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퍼셉션 모델에서 어떤 처리가 일어난 다음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이게 지금 월드 모델에 들어가서 프리딕션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액션으로 들어가 버리죠. 액션을 실행해서 올려버리죠. 하지만 시스템 2에서는 약간 다르죠. 시스템 2에서는 앞으로 일어난 일들까지 쭉 고민을 해보고, 이제 각각에서 일어나는 코스트를 다 계산을 해보면서 할 일들의 액션의 시퀀스들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액션으로 취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깊게 생각한 다음에 액션을 결정하는 시스템 2하고 닮은 형태의 모드 2, 얀누쿤이 제안하는 모델의 두 번째 모드죠.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이게 시스템 1이랑 2가 어떻게 다르냐면, 시스템 1은 잘생긴 남자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말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고,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게 걸어가는 거지, 글로. 그래서 이제 쳐다보게 되는 게 시스템 1이고,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다가가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이거를 고민해서, 아, 내가 길을 잃은 척 해야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시스템 2네요. 네. 해서 얀누쿤 아저씨가 이 모델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두 가지 AGI 접근법에 대해서 까신 내용인데, 첫 번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왜 AGI로 가는 방법이 아니냐. 이 LLM은 토큰화가 필수이다. 토큰화라고 하면 이제 모든 워드들을 숫자 벡터 값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토큰화를 해준다는 거는 사실 텍스트처럼 1차원이고 나누기 쉽잖아요. 가나 나라. 가 따로 나 따로 다 따로.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이고 어떤 단위로 나눌지도 잘 모르고 이 정보 자체가, 영상은 이제 2차원의 묶음이다 보니 이런 하이 디멘셔널 시그널인 비디오에 접목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큰 한계냐면, 음료를 떨어뜨린다던가 펜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시각 정보는 다 영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토큰화가 어렵다고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LLM식 접근 방법, 그러니까 마냥 스케일링업을 하는 게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LMM 구조상 아주 한정적인 형태의 추론만 가능하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쇼텀 메모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모듈이 없어서 굉장히 한정적인 내용 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짧게 추론하는 형태로 이 생성 모델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GPT-3가 LMM 형태로 소설을 쓰는데, 소설을 쓸 때 쓰는 순간에 먼 뒤에 결론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를 짜놓고 그 다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있었던 짧은 맥락만 가지고 그 단어를 고를 뿐이에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넓은 단위에서
진정한 의미의 해석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이 얀로쿤의 모델에서는 시스템 2가 그런 역할을 해줄 건데, 네, LLM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abstract latent variables가 없다. 그렇죠. 고맹락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맞- 그런 구조인 거죠. 한마디로 진정 오늘만 사는 모델, 이 순간만 사는 모델이어서 욜로형 모델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구글 딥마인드가 지도하고 있는 강화학습 형태, 리워드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 왜 안 되느냐? 리워드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스칼라 리워드, 즉 숫자로 정의되는 이 리워드들은 굉장히 한정적인 정보만 돌려주기 때문에 이걸로 학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과다한 시간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한데 그냥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했어, 못했어, 사람 같아, 사람 안 같아 이렇게 그쵸. 하면 얘는 이 상식을 얻어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사실 비효율적이다. 아크가 이 자료에 대한 인지가 있기 전에 이 얄루쿤 아저씨가 강화학습을 더 싫어할지 LLM을 더 싫어할지 물어봤거든요. 그쵸. 네, 맞추셨습니다. 아, 네. 갑자기 깜짝 퀴즈를 주셔가지고 고민이 돼서 아마 둘 다 싫어했긴 했을 거다. 그리고 살짝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얀누쿤 아저씨는 언어 모델을 제일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커지는 게 더 톤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음. 명시적으로 비교를 하진 않았는데 음. 일단 LLM이 싫은 이유는 두 가지고 강화학습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될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얀누쿤 아저씨는 예전부터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를 일단 이건 그냥 흉내내는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냐, 이거는 그냥 사람이 쓰는 말을 잘 흉내내는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하셨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제가 왜 이분이 LLM을 더 싫어한다고 느꼈는지는 또 이분의 쿼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일단 톤을 보면 규모만 더 키우다 보면 정말 싫어하셔, 이거는. AGI가 될 거라고 정말 단 한순간도 음. 믿어본 적이 없다. 뭐 강화학습도 너무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좀 음. 톤이 다르죠. 인간이나 동물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평생의 목표다.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뇌의 구조 자체도 인간을 따라하고 가르치는 방식도 인간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신 게 있는데 네, 산타페 연구소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여러 계신 걸로 유명한 연구소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멜라니 미셸. 이분이 평하기를 이런 아이디어가 딥러닝 커뮤니티에서 나온 건 처음. 대형 언어 모델은 실제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세계에 대한 내부 모델과 기억력이 부족하다. 얀루쿤이 얘기한 거랑 사실 똑같은 이분은 네 동의하셨어요. 맞아요. 동의하셨어요. 반대하신 분도 있어요. 구글 브레인의 나타샤 작스. 이분은 루쿤의 제안에서 언어가 완전히 배제된 건 좀 이상하다. 대형 언어 모델이 매우 효과적이고 수많은 인간의 지식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쵸. 대형 언어 모델 실제로 지금 굉장히 빨리 많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뭘 배울 때 직접적인 경험을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책으로 간접 경험도 하고 냄비를 다 일일이 만지지 않아도 뜨거운 거 알게 되고 하지 말라는 말만 듣고도 안 할 수 있고 언어를 다 빼고 가르치라고 한다면 얀이 제안하는 세계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 그쵸. 이분은 LLM 진영에 계신 분이고 구글 브레인에서 계속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언어 모델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고 사람처럼 배울 때도 언어 모델의 방식이 일부 동작을 할 거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제안이었죠. 얀루쿤의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마 지금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지만 20, 30년 뒤에는 분명히 사람만큼 똑똑하다고 믿겨지는 무언가하고 소통을 하면서 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고 있을 텐데 과연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어떤 방식으로 AGI가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 얀루쿤 전문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밑에 더보기 설명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와인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